경야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당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고결한 충성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봉화 대외건설자 양성사업소 통역원 송용재, 평양시 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노동자 리미용, 평촌구역 종합식당 봉남국수집 노동자 리연희, 중구역 소창동 15인민반 김동수, 외교단 사업국 부원 리성일, 조선국제여행사 안내통역원 황은별, 태천군 량정사업소 노동자 홍옥주, 개천시 통계부 계산원 리대영, 개천시 용농물자 교류소 노동자 리명금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서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領도자옥은 평양 화초연구소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치 100일 2012년 9월 능력 확장된 이곳 평양 화초연구소를 찾으신 경야는 최고領도자 동지께서는 꽃향기 풍기는 전시홀과 온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화초연구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꽃이라고 하면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의 상징인 것으로 해서 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우리 연구소를 찾으신 경야는 최고領도자 동지께서는 화초 생산 기지가 훌륭히 꾸려진 데 맞게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의 꽃들을 더 많이 키워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때 대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소의 능력이 확장되기 전에 벌써 우리 경야는 최고領도자 동지께서는 여러 가지 화초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시면서 여러 형태의 꽃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하는 원스님께서는 저희들이 만든 말린꽃 제품도 보아주셨습니다. 그때는 한정밖에 안 되는 말린꽃. 그러면서 그는 뜻깊은 그날 경야는 최고領도자 동지께서 인민들의 미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데 맞게 꽃 피우기를 과학화 공업하여 온 나라에 더 많은 꽃을 포칠 때 대해서 간곡히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곳 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야는 원스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갈 요리 안고 장미와 사철 베고니아를 비롯한 아름답고 오래 피는 화초들의 품종을 누리고 그 재배를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정열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주체 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에 응축되어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계승자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몸소 무릎치는 생명길을 헤치시며 군마 행군대오를 이끄시고 백두전구의 거룩한 자옥을 새기신 경야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의 발자취를 따라 항일의 전구들을 편답하면서 답사 행군대원들은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역사를 온독스로 절감하며 우리 당이 그어준 혁명의 불변 침노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상업성 일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답사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대회 앞에 붉은 길을 휘날리며 발걸음도 드없이 리명수 혁명 사적지에 도착한 답사 행군대원들은 종합 해설을 듣고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백두의 혁명 전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 초석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영도의 자옥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청봉수경지에서 상업성 일꾼들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 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조선 혁명사의 첫 폐지를 장엄히 아로새긴 빨지산의 역사를 피부로 절감하며 풀뿌리를 씹어 삼키면서도 결사성전을 벌린 선열들의 수령 결사옹의 정신,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이 어떤 간고한 시련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의학연구원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공대가 곤창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수경지의 여러 것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임에 대한 백옥 같은 충성심과 혁명적인 생활 기풍, 투쟁 기풍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심장에 피를 끓이며 행군길을 타고 치어 백두산 미령에 도착한 답사 행군대는 절세 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혁명의 붉은 기가 휘날리는 사령부 귀틀집에서 답사 행군대원들은 간과한 항일 혁명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서 그들은 백두 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조국의 부강본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역사를 가슴 뜨겁게 체득했습니다. 이후 답사 행군대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녹과 기상이 응축돼 있고 천만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혁명열 투쟁열을 심어주는 백두산정에서 답사 행군대원들은 환희와 격정의 함성을 목청껏 터쳤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저국 김종일 장군님의 나라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생리적 전진을 다고치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근로자들의 서식입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저군 석탄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발전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서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석화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종년 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을 지키선 자각을 안고 씨 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00% 이름 쿤모로 씨 뿌리기를 진행하는 조건에 맞게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보름 동안을 씨 뿌리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농장에서는 품종의 특성에 맞 찰 16호 품종에 한해서는 차연산 칼슘 소독을 하고 100% 싹을 틔워서 씨 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씨 뿌리기가 일정 계획대로 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대서로 나가면 3월 20일까지 이름 쿤모 씨 뿌리기가 100% 진행됩니다. 연안군 서화협동농장에서도 씨 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씨 뿌리기 조끼를 바로 정하고 변모판 자재 확보와 물 보장 대책을 비롯해서 씨 뿌리기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농장에서는 평당 씨 뿌림량을 정확히 보장하면서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에서는 강냉이 방막 피복 재배를 위한 준비 사업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식이 농업 생산을 늘리는 데서 농산 작업의 기기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동구역 간의 협동농장들 소식입니다. 농기계들의 수리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동구역 리연 남세전문 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로 재정비를 짜고 드는 것과 함께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들의 기술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도 깐지게 진행해서 영농 공정별로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독동 남세전문 협동농장에서도 트랙터로들의 수리 정비를 진행하는 한편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실정에 맞게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가 우리 농장에서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넌 수평가리 보습인데 이 기계가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넌 가리와 함께 쏘리를 동시에 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용 원리를 보면 앞에서 보습으로 가리해 나가면서 뒤따라 마른 쏘리를 동시에 칩니다. 그러다 나니까 토양 구조가 파괴되지 않고 그것으로 해서 논뼈 생육에도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나가서 논뼈 수확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계는 작업 너비가 정전의 보습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2배 이상 빠르고
또한 가리와 소리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은 정전의 가리 보습에 비해서 50% 이상이나 절약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라손 곤제 공장에서 솔비들의 기술 개곤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최근에 공기분리기 송풍기 풍문을 개사하여 공기분리기 화로를 25% 높였고 세멘트 운반계통의 촬영화를 실현하여 굵게 꼼빼야 한데 원통 스크류 2대를 없앴습니다. 이 과정에 공기수송에 설비를 새롭게 설계 제작하여 연간 수만 킬로와트의 전력과 많은 노력, 자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 절약 사업을 잘하고 있는 류종 운합피복 공장입니다. 우리 공장은 전략형의 생산 활성화를 중점에 두고 재범기 전동기를 전기 전략형 전동기로 개소하여 공장 부하의 20%를 줄이고 우리 자체로 건설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장에 필요한 모든 전기들을 충분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또한 태양열 물 가열기들을 이용해서 타가소의 물놀이장과 실내 양호에 필요한 물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약되는 전기량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날을 따라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1일 현재 비루스 감염증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12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습니다. 1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감염자는 하루 동안 15명이 늘어나 8만 793명으로 됐으며 사망자는 11명이 증가해서 3,16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11일 현재 감염자가 9천여 명, 사망자는 354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도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도 감염자가 114명 더 추가돼서 총 감염자 수는 7,869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사망자는 6명이 더 늘어나 6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1일 53명의 비루스 감염자가 새로 발생함으로써 감염자 수는 총 1,329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 수는 총 22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럽 대륙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은 유럽 대륙의 약 40개 나라로 급속히 전파됐으며 감염자 수는 2만 명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그 피해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11일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2,076명 더 늘어나 1만 2,462명으로 됐고 사망자 수는 196명이 증가돼서 82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다음 가는 피해국은 프랑스로서 이 나라에서는 11일 현재 2,281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이것은 전날에 비해서 약 5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또한 4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에서는 감염자가 2,181명으로 사망자는 4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감염자가 1,567명,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이칠란드 수상은 앞으로 자국 인구의 60 내지 70%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단마르크에서는 514명, 네덜란드에서는 503명, 영국에서는 456명, 오스트리아에서는 246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유럽 각지에서 감염자들의 수는 대폭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원인이 무증상 환자들과 경증 환자들을 제때 장악해서 대처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일 현재 감염자가 1,301명, 사망자는 38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루스가 유입되지 않았던
뚜르기에 꼬뚜디바르에서 첫 비루스 감염자들이 발생하여 전염병 피해 규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1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도합 12만 6천여 명, 사망자 수는 4,6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이 비루스 감염증을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기구 총국장은 그러나 이 유행병은 역사상 통제가 가능한 첫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중국에서 이 전염병이 통제되고 있다고 하면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비루스 전파 속도를 늦추고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을 통제하고 물리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모든 나라들에 호소했습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이 이 비루스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비루스 감염증은 한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대체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25 내지 70%가 감염된다고 합니다. 치사율도 0.1% 정도인 계절성 독감보다 5배 내지 10배가량으로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성 독감으로 미국에서 6만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전 세계로 전파될 경우 사망자는 수백만 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더욱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나라들에서 피해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방역 대책을 세우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해오던 여행 제한 조치로부터 중지 조치로 넘어갔으며 지역과 지역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철저히 교폐시키기 위한 엄격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의 모든 극장과 영화관, 박물관들의 문을 닫기로 했으며 북부 지역에만 실시했던 봉쇄 조치를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마자르에서는 비루스 전파와 관련해서 전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과 남조선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입국자들에 대해서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비루스 전파에 대처해서 집중치료 장소들을 더 늘리고 2,000명의 의료 일꾼들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에서는 공공운수수단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들의 문을 닫고 집체 행사들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는 유럽인들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10일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총국장은 비루스 전파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파리에서 70여 개 나라의 교육상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그는 전염병의 전파로 지금 세계적으로 3억 6,300만 명의 학생들이 학업에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학교 문을 닫는 경우 5억 4천만 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 원격 교육을 실시해야 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고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과 통로들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전 국가적 범위에서 위생선전 사업과 방역 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검사 검역기관과 위생 방역기관들에서 무역항과 국경 교도들에서 수입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 사업을 보다 엄격히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서 자그마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방역 사업에서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관점 밑에 최대로 각성하여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